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18번을 풉니다. 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법 조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상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법 조문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법 조문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간서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공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하여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임대인이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려고 할 때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령한다는 거죠. 그리고 찾을 때도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찾아야겠죠. 그러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최신간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투자 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협회를 말하죠. 신탁업자, 최신간서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이죠. 예치기관으로 법원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예치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기에 예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통장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없죠.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보증서 발행기관으로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매도인과 임대인을 미리 수령할 수는 있죠. 공제사업자나 신탁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금융기관, 은행은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 예치기관도 될 수 있고 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한 실비가 소요된 경우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 위반시 제재도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1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회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야, 니은은 틀리죠. 자, 디귿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자, 신탁업자 이름으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신탁업자와 보험회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을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자, 한국지방재정공제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고 협회가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 공제사업자 이름으로는 예치가 가능하죠. 공제사업자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있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최신간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가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고 투자중개업자라든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이름으로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정답,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거 기업, 보험회사, 디귿, 신탁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기업과 디귿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장 이름으로 예치하는 거죠. 보험회사 기관장, 신탁업자 기관장 이름으로 예치하는 겁니다. 은행 기관장 이름으로 예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에 많이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실무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문상의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조문상에 있는 문제를 자주 나오는 문제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이 조문을 기계적으로 숙지해서 자, 문제 풀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최신간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업과 디귿이 맞겠죠. 보험회사와 신탁업자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 이런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으로는 당연히 예치할 수 없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으로 투자 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고 보험회사, 신탁업자,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최신간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 기간으로는 법원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최신간서 기관에다가 예치하는 거지 법원에다가 예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법원에다가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예치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예치 명의자로는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최신간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번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모두 고른 거 기업, 보험회사, 디귿, 신탁업자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라든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으로는 예치할 수 없다. 자, 18번 정답 2번 기업과 디귿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카드 환급 과정을 위한 법률, 경매, 법무사, 행정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교육학원에 소정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행정사,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